석 달 후 남편은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추징금 10억 원, 징역 2년. 옆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죠. 이게 다 내 며느리 때문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청 민원실. 형광등 불빛 아래 이혼 신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손등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쿵. 붉은 인주가 종이 위로 번졌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남편 민호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장금자가 팔짱을 낀 채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그래, 이제 속 시원하냐? 너 같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 식모였어. 10년 동안 밥이나 얻어먹고. 목소리에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살 건지 두고 보자.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수진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지갑 안쪽에 낡은 명함 한 장이 보였습니다. 대한회계법인이라는 글자가 희미했죠. 조용히 지갑을 닫았어요. 장금자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랑은 남이니까 명절에도 얼씬도 하지 마. 알았지? 민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모습. 수지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원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순간 뒤에서 장금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돈 한 푼 없이 나가는 주제에 어디 가서 뭐라고 살 건지.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1층 로비.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벨소리 후 누군가 받았어요. 민 팀장님, 저 이수진입니다. 지금이에요. 국세청 제보, 계획대로 시작하세요. 10년 동안 연습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구청 건물을 나섰어요. 늦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10년 전 28배 수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손을 잡으면서 미소 지었어요. 장금자가 다가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야. 우리 민호 잘 부탁해. 수진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설렘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 초반, 민호의 회사가 자금난을 겪었어요. 작은 자동차 부품 유통 회사였는데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 타격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회사가 어렵게 됐어. 수진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결혼 자금으로 모은 3천만 원이었어요. 장금자가 말했어요. 며느리야, 고맙다. 근데 말이야, 시댁 명의로 해두면 세금 혜택이 있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하자. 수지는 믿었습니다. 가족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의 월급 통장도 장금자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계부를 함께 정리하자는 말이었어요. 어느새 통장 자체를 장금자가 보관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야, 생활비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쓸데없이 돈 쓰는 것보다 내가 모아주는 게 나아. 수지는 매달 정해진 금액만 받았어요. 옷을 사거나 친구를 만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하면 안 될까요? 장금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가족인데 내 거가 어디 있어? 내가 더 잘 관리해 줄 텐데. 민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어머니가 돈 관리는 잘하시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명절마다 시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댁 작은아버지가 말했어요. 장수진 씨, 차 좀 따라줘요. 수진이 멈췄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장금자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시댁 성 붙이는 거야.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도자기가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장수진, 시댁성을 붙인 이름. 수진이 아니라 장씨집 며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민호가 가끔 집에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여보, 이거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영수증이랑 거래 명세서인데. 법인카드 영수증, 접대비 영수증, 출장비 정산서.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식당에서 결제된 영수증이 2장이었어요. 한 장은 100만 원, 한 장은 80만 원. 둘 다 접대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번 민호가 가져오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상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개인 골프 라운딩을 접대비로 처리한 것, 가족 해외여행을 출장비로 올린 것, 명품 가방을 비품비로 신청한 것, 파일 이름은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했어요. 클릭 한 번이면 모든 증거가 나오도록요. 장금자가 수진을 부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내가 청소 좀 해. 손님 오신대. 걸레를 들고 거실을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38.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대한회계법인 민철수 팀장. 결혼 전 같이 일했던 동료였어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 팀장님, 저 이수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빨래 바구니에 넣었어요. 장금자가 수진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10년 됐는데 애 하나 없네.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겠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이혼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수진이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좋아요. 목소리는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에 민호가 잠시 당황했어요. 장금자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쓰레기 하나 치우는구나. 현재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싱크대, 책상,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수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빌라 골목, 좁은 하늘. 10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꿈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증거자료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10년간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10년을 준비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눈빛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이틀 후, 민호의 회사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가슴에는 국세청이라고 적힌 완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국세청에서 나오셨대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국세청? 현관문이 열리고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중년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세무조사 영장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류 뭉치를 민호에게 건넸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장을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조사관들이 사무실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캐비닛을 뒤지고 컴퓨터를 켰어요.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접대비, 출장비, 비품비 항목별로요. 조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국세청이 회사에 왔어요. 잠금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국세청?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세무조사 영장 들고 왔다는데 지금 회사 전체를 뒤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금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진정하고 있어. 내가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사장님, 이거 좀 보시죠. 작년 8월 15일 접대비 내역인데요. 프린트된 영수증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식당에서 2번 결제하셨네요. 한 거는 100만 원, 한 거는 80만 원. 설명 가능하십니까? 민호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이건 작년 11월 출장비인데 제주도 왕복항공권이 4장이네요. 직원 명단 보니까 사장님 가족분들 이름인데 이것도 법인 경비 처리하신 거죠? 조사관이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내역도 비품비로 올라가 있고요. 골프장 이용료도 전부 접대비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개인 지출을 법인 경비로 돌린 거 아닙니까? 서류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최소 일주일 걸립니다. 자료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조사관이 돌아서서 다른 직원들을 지휘했어요. 민호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잠금자가 법무법인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세무조사라니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어요. 세무조사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대부분 제보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제보요? 내부 고발이죠.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국세청의 탈세 정황을 제보한 겁니다. 잠금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부 사람이요? 직원 중에?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장부를 접한 사람이거나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회사 내부 자료를 본 사람 있습니까? 잠금자가 멈칫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설마, 누구십니까? 전 며느리요. 10년 동안 남편이 집에 가져온 회사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영수증, 장부 거래 명세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서 사진을 찍었거나 복사를 해뒀을 수 있죠. 잠금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10년 동안 우릴 속인 거였어? 지금 중요한 건 조사 결과입니다. 만약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추징금과 가산세가 나옵니다. 금액이 클 겁니다. 얼마나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년치라면 최소 10억은 넘을 겁니다. 잔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안색이 흙빛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잔금자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호가 물을 단숨에 마셨어요. 5년간 모든 장부를 다 뒤졌어요. 법인카드 내역, 영수증, 계좌 이체 기록까지 전부요. 그래서 문제가 많대요. 개인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조사관이 그러는데 증거가 너무 정확하다고 했어요. 잔금자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깨질 듯 소리를 냈어요. 수진이야. 뭐라고요? 수진이가 한 짓이야. 10년 동안 내가 집에 가져온 서류 전부 걔가 정리했잖아. 영수증, 장부 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때 사진을? 변호사도 그렇게 봐. 내부 사람이 제보한 거래.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은 수진이밖에 없어. 잔금자가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발소리가 거칠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집에 빌부터 살면서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여자가. 민호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말없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파일에 넣던 그 손길. 어머니, 우리 어떡해요? 잔금자가 멈춰섰습니다. 내일 은행 가봐야 해. 통장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진이 그 여자 찾아가서 따져야지. 따진다고 소용 있을까요? 소용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10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게 이 꼴이야? 잔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대규모 탈세 혐의 포착, 전 직원 비상. 수진이 마우스를 내렸어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또 중소기업 탈세네. 법인카드 개인 지출 키읔키읔 뻔하다.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 팀장이었어요. 이사님, 1차 조사 진행 중입니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참, 내일쯤 대표이사 측에서 은행 계좌 확인할 것 같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럼 2단계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사진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던 젊은 얼굴. 수진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어요. 내일부터는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잔금자와 민호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명성은행 본점이었어요. 잔금자가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일단 통장부터 확인하고 변호사비 내야 해. 세무조사 대응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섰어요. VIP 창구로 안내받았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잔금자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 인출해 주세요.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키보드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다시 한번 입력했습니다. 같은 화면이 떴어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잔금자와 민호가 눈을 마주쳤어요. 왜 저러는 거야?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VIP실로 자리를 옮기시겠습니까? 잔금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VIP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고객님, 이 계좌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잔금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거래 정지? 국세청 체납 처분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입출금이 전면 동결된 상태입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압류요? 우리가 뭘 체납했다고요?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건으로 대표이사 개인 계좌까지 압류됐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아직 조사 중인데 왜 벌써 압류해요? 긴급 체납 처분입니다. 도주나 재산 은닉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잔금자가 책상을 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돈이야. 10년 동안 내가 모은 돈이라고. 지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적 절차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다른 은행 계좌는요? 전 금융권 동시 압류로 확인됩니다. 잔금자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립스틱과 지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잔금자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잔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수진이, 그 여자가 10년 동안 우릴 속였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잔금자가 탁자 위에 놓인 청구서들을 봤어요. 관리비, 카드값, 대출 이자. 이번 달 안에 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야? 민호가 지갑을 확인했어요. 현금이 100만 원 정도요. 카드도 한도 거의 다 찼고. 잔금자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검색창에 방송 시청자 사연을 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여론전이야. 방송 나가서 저 여자 실체를 폭로할 거야. 사람들이 알아야 해. 며느리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여론이 우리 편이 되면 수진이도 무서워할 거야. 잔금자가 방송국 제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케이블 방송 생활 정보 프로그램이죠? 사연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한테 재산을 빼앗긴 억울한 시어머니 사연이에요.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혼하자마자 우리 재산을 전부 동결시켜버렸어요. 아, 네. 사연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방송 나갈 수 있나요? 급한 일이라서요.
빠르면 이틀 후 녹화 가능합니다. 잠금자의 눈빛이 빛났어요. 좋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잠금자가 민호를 받습니다. 이틀 후에 방송 나간다. 그때 제대로 얘기할 거야. 수진이가 우릴 어떻게 속였는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이틀 후 오후 케이블 방송국 스튜디오였어요. 작은 무대에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금자가 분홍색 재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메이크업을 받았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에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연이신가요? 잠금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미리 준비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돈을 다 가로챘어요. 네, 며느리가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카메라가 잠금자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혼하자마자 은행 계좌를 전부 막아버렸어요. 돈이 얼마냐고요? 1,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예요. 스튜디오가 웅성거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신탁이라는 걸 몰래 설정했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10년 동안 내가 관리한 돈인데 알고 보니 전부 그 여자 거였다는 거예요. 잠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회사도 세무조사 받고 있어요. 누가 제보했는지 아세요? 그 며느리예요. 이혼 당일에 국세청에 신고했대요. 계획적이었다고요.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섭네요. 잠금자가 눈물을 쏟아냈어요. 1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게 보답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녹화가 끝났습니다. 잠금자가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작게 웃었어요. 이제 여론이 내 편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방송이 나갔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이었지만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조회수가 1,000을 넘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 사기꾼 아니야? 돈을 가로채다니 이거 범죄 아님? 요즘 여자들 무섭다. 저런 년은 감옥 보내야 함.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잠금자가 휴대폰으로 댓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봐, 내가 뭘 했어. 사람들이 다 내 편이잖아. 민호도 댓글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괜찮을까요? 수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든 말든 이미 방송 나갔어. 이제 여론은 우리 편이야. 같은 시각, 수진의 원룸. 노트북 화면에 방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잠금자가 눈물 흘리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진이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악플들이 가득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휴대폰을 들어 민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내일 오전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겠습니까? 주요 언론사 전부 초청해 주세요. 포털 기자들도요. 자료는 제가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수지는 서랍을 열었어요. 세무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함께 있었어요. 증명사진을 찍어뒀던 파일도 꺼냈습니다. 10년간의 모든 증거 자료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방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진이 작성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10년을 준비한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키보드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이었어요.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30여 명이 넘었어요. 카메라들이 단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회견장 뒤편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 팀장이 옆에 서 있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사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작하죠. 문이 열리고 수진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 맞아? 생각보다 젊은데?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췄어요.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어요. 최근 인터넷과 방송에서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받아 적을 준비를 했어요. 수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격증 2장을 꺼내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어요. 저는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입니다.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은 결혼 전인 2013년에 취득했고 세무사 자격은 2015년에 취득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격은 유지했지만 가족에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수진이 잠시 멈췄어요.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 팀장이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A4 용지 뭉치였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결혼 후 10년간 제가 정리했던 회계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 영수증, 법인카드 내역, 거래 명세서입니다. 기자들이 자료를 펼쳐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리하던 중 법인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세무사로서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제보하신 겁니까? 네. 이혼 후 국민의 의무로 제보했습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요. 수진이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10년간 촬영한 영수증 사진 파일입니다. 총 1200여 건이 담겨 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 측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도 빼앗겼고 제 통장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탈세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범죄입니다. 전문가로서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1명, 2명, 점점 커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수진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사님, 추가 질문 가능합니까?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민 팀장이 길을 열었어요. 수진이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민 팀장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1시간 후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바뀌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 이수진 세무사, 2위 며느리 세무사 반전, 3위 탈세 제보.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아니라 세무사였다. 10년 탈세 증거 수집. 시어머니 주장 반박. 저는 전문가입니다. 1200건 영수증 사진. 치밀한 증거 수집.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헐, 세무사였어? 10년 동안 증거 모았다고? 대박. 시어머니가 거짓말한 거잖아. 며느리 완전 프로네. 탈세는 범죄 맞음. 며느리가 옳음.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같은 시각. 장금자의 집. 휴대폰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장금자가 화면을 봤습니다. 포털 뉴스 알림이었어요. 이수진 세무사, 기자회견서 10년 탈세 증거 공개. 기사를 클릭했어요. 수진이 자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습니다. 세무사였어? 민호가 노트북으로 댓글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댓글이. 뭐라는데? 민호가 화면을 돌렸어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식모 취급했네. 10년 동안 학대하다가 들킨 거잖아. 탈세범이 피해자 코스프레 키읔키읔. 방송 나와서 거짓말한 거네. 장금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금자가 미용실로 향했어요. 1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미용사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손님. 파마 예약했었잖아요. 오늘이요. 미용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예약이 꽉 차서요. 제가 이틀 전에 예약했는데요. 그게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장금자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빈 의자가 3개나 보였습니다. 의자 비어 있잖아요. 미용사가 눈을 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와주시면. 장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송 나왔던 그 사람 맞지? 며느리 괴롭힌 시어머니.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어요. 동네 아줌마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장금자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아니야? 인터넷에 나온. 맞아. 며느리 세무사인데 몰랐다며? 장금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빠르게 걸어갔어요.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이웃이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웃이 고개를 돌렸어요. 인사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장금자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혼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민호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형님. 그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어. 형님, 제발이요. 급한데 쓸 데가. 그리고 말이야, 요즘 인터넷에 나오던데. 탈세했다며? 그거 사실이야?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로 사람들 만나기 좀 그렇다. 미안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장금자가 물었습니다. 뭐래? 안 된대요. 다들 안 된대요. 친척들한테는 다 전화해봤어? 삼촌, 고모, 이모. 다 안 된대요. 상황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장금자가 소파에 앉았어요. 탁자 위에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비, 카드값,
대출 이자.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민호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유은영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는데요. 사장님 만나야 한다고.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잠금자가 물었어요. 누구야? 회사 격리 직원이요. 급한 일이 있나 봐요. 민호가 재킷을 입고 나갔습니다. 회사 앞, 유은영이 서 있었어요. 34살, 긴 머리에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은영이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장님 저 임신했어요. 민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8주 됐어요. 사장님 아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민호가 유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조용한 데로 가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은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산부인과 진단서였습니다. 민호가 받아들었어요. 임신 8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제 아기예요? 사장님밖에 없어요. 3달 전부터 사귀었잖아요.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진단서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 아시잖아요. 세무조사 받고 있고 제 형편이 어떤지. 그래도 아기는 사장님 거예요. 책임져야죠. 유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일주일만요. 제발. 유은영이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하지만 그 후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호는 자리에 남았어요. 진단서를 보고 또 봤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원룸. 노트북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이수진 세무사, SNS 응원 물결, 시어머니 거짓 폭로, 동정 여론 역전.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 팀장이었습니다. 이사님,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지훈 씨가 회사 격리 직원과 만났습니다. 유은영 씨요? 네. 카페에서 산부인과 진단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확인해 주세요. 정확하게요.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너머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돌려보였어요. 민호가 숫자를 봤습니다. 15억. 숫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회사 자산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민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그리고 형사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장부 조작 혐의입니다. 민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흘 전 밤이 떠올랐어요. 회사 사무실, 홀로 남아 장부를 펼쳤던 순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던 기억.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80만 원을 40만 원으로. 숫자를 지우고 또 지웠어요. 천장 구석에 CCTV.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때는 보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을 돌렸어요. 흑백 영상이었어요. 민호가 장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는 모습.
숫자를 고치는 손길,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탈세와 병합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금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15억이래요. 그리고 법정에 나가야 해요. 우편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법원 봉투였습니다. 뜯어서 펼쳤습니다. 형사 소환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잠금자가 소환장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첫 공판이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민호가 앉았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민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금자는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보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쿵!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장민호는 5년간 총 12억 원을 탈세했으며 세무조사 중 장부를 위조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위조된 장부, 원본 영수증. 화면에 하나씩 떴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증인 신청 있습니까? 검사가 대답했어요. 네. 제보자인 이수진 씨를 신청합니다. 법정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잠금자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관계, 기간, 서류 정리 과정. 수진은 하나하나 답했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촬영한 1200건의 영수증 사진입니다. USB를 제출했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넘어갔습니다. 영수증마다 날짜, 금액, 항목이 선명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지만 수진은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망치가 내려갔어요. 쿵. 수진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데 잠금자가 다가왔어요. 수진아. 수진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잠금자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발, 이만하면 됐잖아. 우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제발 이만하면 안 되냐고요. 잠금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였다고 하셨죠. 밥이나 얻어먹었다고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잠금자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방송 나왔던 며느리 괴롭힌 시어머니. 잠금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잠금자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주차장까지 왔어요. 차 앞유리에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봉투였어요. 민호가 뽑아서 뜯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통지서,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강제 경매.
다음 달 경매 예정. 민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잠금자가 차에 기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 점점 굵어졌어요. 2주일 후,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법정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민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추징금 15억 원을 납부할 것. 망치가 내려갔어요. 쿵.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법정 경찰이 다가왔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잠금자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옆 사람이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잠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봤어요. 수갑 찬 아들의 손. 민호가 끌려나갔습니다. 잠금자는 그 뒷모습을 보고 또 봤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잠금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들 징역 2년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탈세했는데. 며느리 괴롭히더니 벌 받는 거지. 잠금자가 빠르게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벽에 기대 겨우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경매 당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집 앞에 모였습니다. 경매 참가자들이었어요. 집 안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금자가 안방에 앉아 있었어요. 짐이 반쯤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 이불, 옷가지들. 창밖으로 이웃들이 보였어요. 담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 경매 넘어간 거 맞지? 며느리한테 당한 집이잖아. 10년 전에 새 며느리 들어올 때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금자가 커튼을 쳤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경매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낙찰됐어요.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삿날 아침, 이사 트럭이 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잠금자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웃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저 집 진짜 나가는구나. 아들도 감옥 갔다며? 며느리 괴롭히더니 인과응보야. 잠금자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줌마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금자가 그들을 지나쳐 걸었어요.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와 있다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금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금자가 멈춰 섰어요.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잠금자를 봤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잠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제발, 이제 그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살려줘. 제발. 수진이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10년 전 제가 어머님께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잠금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담담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였다고 하셨죠.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다고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잠금자는 현관 앞에 무릎 꿇은 채 남았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금자의 어깨가 젖어갔어요. 이사 트럭이 마지막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텅 빈 집만 남았어요. 잠금자가 일어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홀로 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에 사진 걸렸던 자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만 들렸어요. 잠금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10년을 며느리 부렸던 집,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잠금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차갑게 울렸어요. 6개월 후 서울 강남 신사동 거리였어요. 새로 지은 오피스 빌딩 5층 유리문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수진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소.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깨끗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 회의 테이블 하나, 서류 캐비닛.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벽에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10년 동안 서랍 깊이 숨겨뒀던 것들이었죠. 이제 당당히 걸려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새 의뢰 문의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회계 부정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가능할까요? 수진이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6개월 전이 떠올랐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순간 잠금자가 무릎 꿇던 모습, 비 내리던 날 텅 빈 집 앞에 서 있던 그 사람. 수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던 28배 얼굴.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어요. 다음 날 오전 의뢰인이 왔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골프, 명품 가방, 가족여행까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면 해고당할까봐 무서워요. 애도 어리고 당장 직장 잃으면 곤란한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가져오셨나요? 여성이 USB를 꺼냈어요. 3년치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이에요. 몰래 복사했습니다. 수진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여성이 작게 웃었어요. 이수진 세무사님 기사 보고 배웠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요. 수진이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 내역, 접대비로 위장한 가족여행, 비품비로 올린 명품 구매, 10년 전 자신이 봤던 것들과 똑같았어요. 국세청에 제보하실 건가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의뢰인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증거를 법적으로 효력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해고당하면 어떡하죠? 수진이 여성을 똑바로 봤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제보로 인한 해고는 무효이고 오히려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10년 동안 혼자 준비하시면서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10년을 더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용기 내서. 상담이 끝났어요.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 혼자 남았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탈세 혐의 장민호 씨, 복역 중. 기사를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닫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 팀장이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첫 의뢰인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장금자 씨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수진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따로 조치하실 건 없으십니까?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28. 이제 우리 딸이야라던 장금자의 말.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것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 안가득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차갑고 신선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살아요.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 또 다른 의뢰인이 왔어요. 회계 부정을 고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누군가 왔어요. 용기를 내려는 사람, 정의를 찾는 사람. 수지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사무실 창가에 화분을 놓았어요. 작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줬어요.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뉴스였습니다. 내부 고발 활성화. 기업 투명성 높아져. 기사를 읽었어요. 작년 대비 내부 고발이 3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음 의뢰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에 붙은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이수진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소.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름. 당당히 걸린 자격. 스스로 선택한 삶. 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울렸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진짜 이수진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가을 햇살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